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요사이 여론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여론이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럼 여론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잘한다가 40% 또는 30%대도 있습니다. 문재인 못한다가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50%를 넘었고 친여 성향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56% 나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같아져 버렸습니다. 33%, 34% 이 부분에서 이런 큰 변화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조국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하느님이 내려보낸 선물이라고 말한 것이 결코 농담이 아닌 게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다른 변화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줄어들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라고 묻는 여론조사소가 몇 개 있는데 갤럽에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이니까 2016년 탄핵 사태 직전입니다. 2016년 10월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46%가 중도층이라고 했어요.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28%였습니다. 진보가 26%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중심에 있고 보수, 진보가 좌우로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번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바뀌듯이 2016년, 17년으로 넘어가는 탄핵 사태로 이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10%포인트가 늘어가지고 37%. 내가 진보다 37%. 그런데 나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6으로 줄었습니다. 중도라고 하던 사람이 진보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수층은 그냥 그대로 27%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내가 중도층이다가 40%, 진보 37%,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더 줄어가지고 23%나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보수층이 또 정당 지지에서는 갈렸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와 바른미래당 지지로 갈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축소되고 분열됐습니다. 축소 분열이 같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선거 참패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최근 10월 조사에서 보면은 중도층이 늘었어요. 40에서 46%로 늘고 보수층은 다소 늘었습니다. 23에서 26%로 늘고 진보층이 뚝 떨어졌습니다. 37, 28. 그러니까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연초에 한 37% 됐는데 이번에는 28%로 떨어졌어요.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효과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진보라고 하면은 조국 편이라는 이야기인데 쪽팔려서 그런 말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보수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소위 진보층을 축소시키는데 가장 큰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 딱 나옵니다.
갤럽 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것만 쭉 보면은 현재 내가 보수라고 하는 이 비율 26%는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8%까지 줄어든 것은 또 최저치예요.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지고 저쪽이 불리해지는 건데, 큰 여론의 변화는, 여론이라는 것은 이게 몇 천만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진보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보수라고는 안 갑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면은 하다가 진보가 싫으면은 일단 중도로 갑니다. 중도에서 누가 잘하는지, 민주당 잘하는지, 자유한국당 잘하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다가 그 취를 정하는 게 이게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총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참, 현재 이 중도층이 늘어난, 그러니까 중도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진보에서 이탈해가지고 중도층으로 왔다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늘어난 데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1년 전에 39%가 중도였는데 지금 47%로 늘었고요. 중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7에서 48%로 중도층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중도층이 일단은 진보로부터 떠났지만은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으로 갈 마음은 아직 없다 이거죠. 일종의 중립지역이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결정하는 게 수도권과 중층권, 이 영호남을 뺀 수도권과 중층권의 영향력이 더 압도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도층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8월 첫째 주 조국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첫째 주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은 문재인이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 52%, 잘못한다 41%로 되었는데 10월 둘째 주 두 달이 지나서 이번 10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잘못한다가 53, 잘한다가 41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서 반문재인으로 가는 바람에 여론조사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중도층의 자유한국당 비호감도는 66%나 됩니다. 호감도는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이 커진 이 어떻게 잡느냐, 커진 중도층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총선 승리는 어렵다. 어떻게 하면 중도 보수 통합이죠. 중도 보수 통합을 할 거냐 문제입니다.